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2차생들 왜 이렇게 오늘 안 왔어요? 네. 휴가 후유증이 좀 있나 보죠? 자, 오늘은요 204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부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포상금 대상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외웠죠? 허, 무, 양, 허위 부정 등록, 그 다음에 무등록자, 양은 4가지다.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 양수대여, 받은 자.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이고 국고에서는 얼마다?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상금은요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에 여기에는 고발을 했겠죠. 그리고 등록관청에 이제 신고를 한 이런 사람들을 포상금을 주는데 전제가 뭐냐면 검사의 공소제기, 그 다음에 기소유예 결정, 이게 있게 되면 무죄 판결하고는 어떻다? 무관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2인 이상 공동으로 했을 때 그때 원칙은 뭐였죠? 그리고 예외는 당사자 정한 방법. 원래 원칙과 예외가 충돌하게 되면 뭐가 선행하는 거요? 항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거고, 2건 이상 신고 고발 일적에 뭐다?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다. 뭐 이게 있죠. 우리가 포상금에서 다루는 그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무양 아닌 거 고르라는 거니까 답은요, 4번. 그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뭐 이중 사무소 이런 것들은요 포상금에서 대상 아닌 걸로 하면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이상하게 얘가 헷갈리는가 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볼까요? 1번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 그러니까 무등록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허무양의 허네요. 허위 부정 등록입니다. 그래서 요 2번의 경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절등치의 3학년 3반의 포상금 이 세 군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대여니까 양도대여, 양수대여는요 3번과 5번처럼 전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번 자, 포상금 지급 절차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포상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한 자, 이게 무등록자이죠. 무등록자 등 해서 한마디로 허무양 이거다. 행정기관에 의해 적발되기 전에, 일단 적발된 후에는요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야. 적발되기 전에 등록관청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고발하기 전에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그 다음에 줄치세요. 불기소 결정. 불기소 결정은 죄 없다는 거 아니요? 기소유예 결정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불기소 결정 그 부분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막상 이거 답을 찾으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읽다 보면 대충 읽게 돼요, 여러분들. 왜? 민법 스타일이 그거 아니요. 딱 대충 읽어도 그 키워드만 찾아내면 답을 낸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어렵죠. 일단 1번 답입니다. 2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빠진 문제인데요. 이거 하지만 결국 이 50만 원의 포상금은 누가 준다? 반드시? 등록관청이 준다는 거예요. 비록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할지라도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 그 다음 3번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그 다음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둘치세요.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요거 맞는 거예요. 특히 1월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정일이에요. 포상금 지급 신청일이 아닙니다. 시험에 신청일로 고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번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이하 그런 거 아니야. 50만 원 맞네요. 그 다음 5번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여기는 50 이내, 위에는 50만 원, 밑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4번, 5번이 다 맞네요. 3번 포상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한 자 신고 고발하면 다 포상금 지급이네.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가 행정기관에 발각된 후 이미 들켰어. 들킨 다음에 갖다 이르면 어떻게 포상금을 주겠어. 2번 된 후 그 부분이 틀렸네요. 3번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맞아요. 결정일로부터 1월. 얘는 틀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 거야. 공동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주는 거요? 준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반면에 5번 하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다? 최초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준다 해서 4번, 5번은 바꿔야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101번 보세요. 건당 50만 원 이내 50만 원.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요 아니면은 국토부령이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요, 예,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아니고, 예, 무조건 어디다? 예, 국토부령이 아니라 뭐가 되겠네. 정확히 모르겠네요. 50만 원이 어디 써 있는지는. 예, 어쨌든, 국토부령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법 조문상 여러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2번 포상금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 등록관청. 무조건 포상금은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예, 3번 하나 사건에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어요. 예, 자 공동으로 했죠? 예, 그러니까 포상금은 균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끼리 배분 방법을 미리 정했어요. 그럴 땐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해서 4번은 틀린 거 없습니다. 5번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죠. 얼마입니까? 100분의 50 이내인데 5라고 했으니까 틀렸겠네요. 그 다음에 5번 검사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하였어. 근데 무죄 판결 받았어. 무죄 판결 받으면 안 준다. 그래도 준다. 예, 확정 판결 여부와는 무관하다입니다. 그 다음 5번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은 자 일단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 문제는요 처음부터 금액을 써나가는 거죠. 써나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걸 수정하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은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A. 그러니까 무등록자죠. 예, 고발했네요. 근데 A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어. 그러니까 갑은 A에 대해서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예, 일단 갑에다가 그 첫 번째 동그라미 갑에다가 50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한 B야. 그러니까 허위 부정 등록이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을이 신고했대. 그리고 검사가 공소 제기했대. 그 다음 무죄 판결 여부는 볼 필요 없죠. 예, 일단 대상이고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예, 누구한테 준다 여긴? 갑에다가 50이라고 쓰고 을에는 X를 표시해야겠네요. 세 번째 동그라미 갑과 을 공동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한 C를 신고했어요. 이거 한꺼번에 했네요. 이때 포상금 모두 을이 받기로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C에 대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였대요. 그러니까 누구만 받는 거요? 을에다가만
50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을은 자격증 양수대여한 D와 E를 각각 신고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E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을은요, 기소유예 처분받은 애한테는 어떻소? 50만 원 받죠? 근데 불기소 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을에다가 50만 쓰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 A, B, C는 갑 또는 을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발각되기 전에 이제 신고한 거기 때문에 대상이었죠. 그러나 D와 E는 을의 위신고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미리 발각되었대요. 그러니까 D와 E에 대해서 썼던 것은 우리가 지워야겠네요. 예, D와 E에 대한 거는 뭐냐면 네 번째 동그라미네요. 그러니까 을의 50만 원은 다시 X를 해야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금액을 보면 갑에 대해서는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얼마? 100만 원. 그 다음에 을에 대해서는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형태죠?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 B를 각각 신고했대요. 그러니까 갑에다가 50 플러스 50이라고 써야겠네요. 50, 50 두 개를 써놓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C,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대요. 그러니까 일단 갑과 을에다가 어떻게 해요? 25, 25를 써야겠네요. 공동이니까 균분 원칙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일단 누가 받는 거요? 을에만 50이라고 써야겠네요. 그 다음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실을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갑과 을은 E에 대해서 공동으로 신고했다. 발각된 이후니까 이거 받는다, 포상금 대상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어. 그 다음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 근데 B에 대해서는 뭐 했다? 예, B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했네요. 그러니까 B에 대한 것이 어떤 거죠? 예, 맨 첫 번째 동그라미네요. 그래서 50 플러스 50에서 50은, 뒤에 50은 지워야겠네. 뒤에 50에는 X를 해야겠네요. B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에 두 번째 50에는 X. 예, 그 다음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분배 약정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25, 25가 맞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합산해 볼까요? 갑은 첫 번째 50, 두 번째 25. 그러니까 얼마요? 75. 그 다음에 을은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25, 세 번째에서 50. 그러니까 얼마요? 75, 75.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요새요, 각광받는 유형이에요. 예, 이런 유형의 문제가 24회 이때 한번 나오고 그 뒤로도 한번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무등록자죠. 수사기관에 신고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단 틀린 거 없네요. 두 번째,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줄 치세요. 전부. 전부요? 일부죠. 예, 50%니까 100분의 50 이내니까 전부 그 부분이 틀렸네요. 일단 2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틀린 거 없네요. 그 다음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포상금 지급. 얘도 틀린 거 없네요. 그 다음 5번 하나의 사건에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2건 이상이 들어왔으니까 어떻다? 최초. 그래서 예,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준다.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수수료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수수료 하면은 이거 떠올라야겠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응시, 등신, 분신. 그래서 각각 연결되는 게 여기 뭐다? 자격증. 여기는 그래서 얘네들 교부할 적엔 뭐요? 공짜. 재교부는 있다. 그리고 이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할 때 여기는 시도조례가 될 것이고 여기는 당연히 시군구조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응시수수료에 대한 것은요. 업무위탁이란 문제가 있다. 업무위탁 시에는 누가? 위탁받은 자가 한자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다. 요거고요. 그리고 업무 위탁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었을 때 이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수수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수수료. 그런데 이 부분은 응시만의 문제지만 여기는 응시만의 문제다 아니면 자격증 재교부도 포함된다. 실제로 자격증 재교부 업무가 업무 위탁되어 있는가 여부는 업무 위탁에 정해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는 써 있다는 거예요. 자격증 재교부 업무와 응시 수수료는 업무가 위탁되었을 땐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다.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될 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수수료다. 뭐 저 정도 아니면 우리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아닌 거. 1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네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정한 수수료. 2번. 자격증 교부라고 돼 있어. 재교부라고 돼 있어. 재교부니까 맞네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을 한대. 그럴 땐 누가 정한 수수료? 그래서 3번 답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가 아니라는 거죠. 4번. 등록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 정한 수수료고요.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수수료. 해서 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야. 그쵸? 그러니까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납부하여야 한다. 재교부니까. 이때 당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 등록 신청이죠. 등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등록관청 조례네요. 3번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자격증 뭐요? 재교부요, 교부요. 교부는 뭐다? 공짜. 교부 2글자, 재교부 3글자, 공짜 2글자, 수수료 3글자.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3번 답입니다. 4번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하는데 그때 별도의 수수료 없어.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때 수수료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겠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3번과 5번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교부야.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원칙이다. 이때 지방자치는 시도조례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개냐. 이건 기껏 골라놓고도 인거 골라가지고 틀려.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죠. 해당하는 거네요. 해당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해당하죠. 분신입니다.
두 번째 등신입니다. 등록 신청. 세 번째 휴업 신고, 이거 X네. 네 번째 재교부야. 그러니까 이건 기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부야. 얘는 아니네요. 아니, 이런 문제 나오면 거저먹는 거 아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런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시험은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랑 진짜 시험을 같은 레벨로 보면 안 돼. 민법 빼고. 민법은 모의고사가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민법은. 왜 그러냐면 민법은 주력 과목인데 여러분들 민법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 모의고사 민법 못 보면은 학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법은요, 보통 있죠? 그런 차원에서 쉽게 내줘요. 학원에서.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니까 민법은 보통 자기 점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장담 못해요, 진짜. 그리고 공법도 비교적 쉽게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왜 그러냐면 공법은 진짜 시험은요, 걷잡을 수 없이 나와요. 막 정의도 나와, 조례도 나와. 조례 문제도. 왜냐면 공법은 조례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공법은요, 그냥 여러분들 60점 맞으려고 공부하시면 돼, 60점. 60점은 반 맞는 거예요, 반. 반 아니면 60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 행정수수료에 대한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부칙제 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하여 그리고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운영 뭐 이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요,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설립의 의무일성입니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일하게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 그랬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그래 놓고 불필요하게 뒤에 중개인 포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틀린 거 없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협회 수를 한계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복수의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이 가능하다. 네, 현재 복수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목단체이다. 말도 안 되죠. 네, 친목단체 아니야. 그 1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자질 향상, 품위 유지,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업무의 효율적 수행, 이런 것이 목적인 것이지 결코 친목 목적이 아니야. 3번 답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협회는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다. 사람이 모였다. 그래서 사단법인 맞고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직접 준용한다. 그 다음에 5번 협회의 회원 가입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유다. 그래서 1번과 5번 합쳐서 그죠? 가입과 설립의 의무성 이렇게 우리가 다룬 거예요.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협회의 발기인입니다. 회원 몇 명? 회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00, 600, 120이 떠올라야죠. 그래서 발기인은 300. 그 다음 2번 발기인들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정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과시켜. 회원 얼마? 그게 창립총회죠. 창립총회는 회원 600인 이상 맞고요. 3번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 그 다음에 각 시도에서 20. 그래서 1번, 2번, 3번 합쳐서 300, 600, 120 그거죠. 그 다음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허가인가? 그래서 인가법인 아니요. 허가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 답입니다. 5번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번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그 다음 지부, 그리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그게 1번, 2번 이야기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지부지회는 정관사항이지 법규사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부지회는 의무의 기관이지, 그죠? 저기가 필수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X. 이거 없어졌죠?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협회가 지부를 설치할 때 그 지부는 지도지사에게 설치 신고를 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서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협회에 관한 지문은요, 그러니까 1번, 2번과 3번, 4번 이렇게 두 개의 지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뭐냐?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회를, 시군구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뭐냐?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할 때는 지부는 지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지회는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지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부지회에 대해서. 일단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협회는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립의 의무성이라는 거예요. 1번에 1번 지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1번 문제의 1번 지문. 그 다음, 협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한다. 무조건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한다. 그 다음에 협회의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총회는 실질적으로 열린다 그랬나요? 못 열린다 그랬나요? 예, 뭐 4만 명 중에 과반수 참석하려면은 일단 의사 정족수 과반수죠. 그럼 4만 명 중에 과반수면 2만 명 이상이 참석해야 돼. 그리고 회의를 하려면 의결 정족수, 출석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되는데 손든 거 쉴 수 있어? 이쪽에서 쉬어 나가다 보면 저쪽에서 손 내려. 팔 아프다고. 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뭘로 대신한다? 대의원총회로 대신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법규에 적혀 있는 건 총회 의결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이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요거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보고, 그 다음에 인가, 그 다음 승인. 그래서 승인사항은 몇 가지요? 승인사항은 두 가지였어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다룬 걸로. 요건 총회 의결 내용. 요건 뭐죠? 협회 설립. 허가가 아니라 인가다. 이렇게 기억하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요, 그래서 지금 3번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일 정관을 작성,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협회는 등기법인이라 그랬지 않소.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4번 답입니다. 4번 지문은요, 시험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회원 300여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OX. 예, 요거 틀린단 말이에요. 요게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왜? 틀린 부분이 없거든 거기까지. 근데 뭐가 빠진 거다. 뭐? 등기.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협회 지부, 지회 등 다 어디? 감독상 명령은 누구만 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감독상 명령의 위반 시 얼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거 아니요.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예, 그리고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이 당연한 거죠. 그건. 예. 2번,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부를 설립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지부에 관한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죠?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해서 지부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 지방법 원장. 감사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서도요, 법조문이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난생 처음 바꿨더라고요. 매수 신청 대리, 그, 대법원 규칙을 처음으로 이번에 고쳤는데, 뭐, 고친 내용이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쇼페업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왔어요. 예, 그건 보니까, 그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그 요지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메일이 아니라 밴드로 보내고 싶은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는 이제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서식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거에 관한 거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예, 거기도 지난번에 수업한 내용 중에 하나 결정적인 게 바뀐 게 있고요. 그리고 서식이 바뀐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한테 아무래도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체를 보낼 수는 없고 바뀐 부분만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가 더 편할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에서는 요 쇼페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없던 것이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 아까 밴드 타령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저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것저것 좀 뒤져봤어요. 그래놓고서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냈네요. 몇 번 할 차례요? 5번에 3번이요? 예, 감독장 명령입니다. 감독장 명령은요, 오로지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 위배 시에는 뭐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네요. 그 다음 4번. 공인중개사협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 조사하는 검사하는 공무원은 공인중개사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만 보여주면 되고 공무원증은 안 보여줘도 된다. 그것도 같이 보여줘라. 이 2가지가 바로 뭐다? 증표요. 예, 정표 말고 증표.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5번. 공인중개사협회는 반드시 공제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 공제사업은요, 여러분들, 그 고유 업무입니다. 근데 고유 업무는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맞아요. 회원 간의 품위유지. 회원이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협회의 고유 업무에 대한 거죠. 그 다음 2번은요,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이거 들어갔을 때, 거기 앞에 부동산 거래제도라 그랬어요? 중개제도라 그랬어요? 요건 주에, 협회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협회 회원들은 개업공이다. 그래서 중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보면 된다 그랬어요. 1번 지문은 회원만 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 위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협회의 수탁 업무죠. 협회의 수탁 업무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죠? 시험, 그 다음 교육, 요 2가지입니다. 다만 협회 수탁 업무 중에 교육이라고 할 적엔 필수 교육으로서요, 여러분들 그 실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의교육으로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 4번. 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시도지사로부터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예. 다만 경기도에서는 과감하게 직접 했다 했지 않고. 과감하게. 5번.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얘가 답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이게 바로 뭐요? 거래정보망이요. 그래서 협회는 거래정보망 할 수 있다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고유 업무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협회 업무에 대한 건 일단 고유 업무와, 그 다음에 수탁 업무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고유 업무에 대한 거는요, 회원자만 조심해서 보자, 일단. 회원을 개업공으로다가 고쳐놓으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협회에 필수적으로 진짜 협회가 하지 말래도 하는 업무 2가지가 있는데
그건 공제사업하고 부동산거래 정보사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요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가 나왔을 적에 그때는 부동산 무슨 제도? 중개, 그 거래가 아닌 그거다. 그걸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협회에 어떤 게 고유 업무가 어떤 게 아니냐, 뭐 이런 걸 찾는 거,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뭐냐, 이게 정력 낭비요. 이게 공부하면서도 보면은 요령이 있어야 돼요. 예, 불필요한데 나오지도 않을 거에다가 우리가 시간 낭비하면서 낭비해 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7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공제사업은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다. 중요한 건 회원 간이야. 그죠? 예. 그 다음 공인중개사협회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고유 업무로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공제규정,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슨 사항? 아까 이야기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사항 2가지 하면서. 예,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기금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을 공제사업 범위에 포함되나 공제사업 부대 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요. 이게 그러니까 공제사업 범위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들어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시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4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1번, 2번, 3번, 5번을 보면은 4번에서 답 냄새가 날 거예요. 예, 뒷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나 보다. 왜? 나머지 거 맞으니까. 그 다음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입니다. 예, 100분의 10 이상이죠? 근데 뭐의 100분의 10 이상이요? 예? 예, 공제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예, 그래서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못한 것은 1번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을 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게 들어왔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일반 경상비로 못 쓴다. 근데 거기에 단서를 살짝 뒤틀어서 넣어줬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두 번째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인사항이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그랬어요. 그 전반부 때문에 머리 깎았다가 머리 깎고 이제 막 투쟁하니까 후반부 요거 살짝 집어넣어줬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요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 맞죠? 예, 누가 감독상 명령권자죠? 국토교통부 장관. 누가 전문가죠? 그 사실을 알면은 2번은 맞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우면은 이거 두 개 중에 여러분들 꼭 외우면 꼭 거꾸로 되잖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실을 알면 된다. 3번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 운영실적 매 회계연도 종료 몇 월? 예,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의 공시 그리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게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실적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승인사항으로 자주 나와. 공제사업 운영실적. 근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다. 널리 회원에게 알려야 될 문제다. 그거죠. 널리 회원에게 알린다. 그게 여러분들 거기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의 공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요거 위반 시에는 뭐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여러분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갖다가 뒤에서 오늘 수업하겠죠. 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운명, 예, 공명, 그 다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협회 문제죠. 이게 이제 거래 정보망에 대한 거고 이건 이제 개업공 이런 문제인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소속도 포함되겠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의 여기에서 명은 감독상 명령인 게 알겠는데 요거하고 요게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 이게 거꾸로 바뀌었네요. 예. 거래정보사업자의 우는 저게 뭐요? 저건 운영규정이야. 그런데 이거는 공제규정이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이요. 그거 조심해달라는 거요. 이게 운영규정 승인 없이 그 내용이 어긋난 운영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제사업에 대해서 공제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인데 이게 공제규정 승인 없이 그걸로 생각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다? 운영실적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공시. 그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2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특히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잘 틀려. 공제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운영했을 때, 공제규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기 안 했죠. 승인 없었을 때, 이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라고 나오면 그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려.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사실을 같이 기억해서, 맞다. 요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보는 거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위법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고 인정할 때는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양도 개선 명령 범위에 포함되질 공제사업 양도 할 수 있나요? 아이고 안 되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5번 때문에요 공제사업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들 양도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새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뭘 안 하는 대신에 그것을 그 뭡니까 그 보증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그걸 권유하고 있어요. 그냥 서울보증보험에서 양도받아서 하지 못하고 예, 서울보증보험에 하도록 어떻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해. 그리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00분의 10. 얘가 답이네. 예, 100분의 10 이상은 뭐요? 책임준비금. 그죠? 네, 요거는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1번 답입니다. 2번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엄마가 길어. 엄마가 커. 예, 그래서 분모로 내려가는 거. 예, 그게 길어. 맞네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에서 건전하게 유지 못하거나 할 때 이거 개선 명령할 시정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시정 명령에는요 해임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 그 다음 5번 공제사업에 공제 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것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0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공제사업에 관한 것만 전문으로 해. 그래서 협회 운영위원회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그래요. 그 다음 운영위원회는 협회 임원 중 중개업 법률 이런 데 전문가 이런 걸로 구성돼. 그리고 그 수는 몇 명? 예? 19명 이내. 성별 고려 없어. 성별도 고려한다. 그 다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그죠? 예.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직무 수행 못할 때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명한 자. 그죠? 예. 4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맞고요. 그 다음, 5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게 답이네요.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사항이다. 여기는 임명사항 없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도 어떻게 한다? 부위원도? 부위원장도 뽑아. 지들끼리. 그게 뭐다? 호선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호선한다. 11번. 틀린 것은 협회의 회장 그리고 이사회 추천 선임한 사람, 즉 협회 관련 종사자들은 몇 명? 3분의 1 이하 미만으로 한다. 그래서 19명이라 그랬어요. 18명이면 이게 미만일 때 18명이면 칵 줄잖아. 그래서 한 명을 더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 재직하고 있었던 자 이런 사람들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 다음 공무원 그리고 협회 회장이 아닌 사람들 요 사람들은 연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요 두 사람은.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몇 년? 2년으로 하되 몇 해 하나요? 1회 하나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3년이 아니라 2년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 그 뒷부분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3년을 2년으로 고쳐야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서기를 둬. 그리고 간사 및 서기 누가 뽑는다? 위원장이. 누구 중에서? 협회 종사자. 그죠? 예, 그래서 맞네요. 그 다음 5번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1번 답은 3번이네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거 있다 없다? 이거 어디에 적혀 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죠? 권장할 수 있다라고 거래계약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었죠. 26조에 있습니다. 자, 2번 협회는 회원 뭐가 떠올라요? 예, 발기는 300이다. 200 틀렸네요.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 예, 혹시라도 200명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뒤에 또 하나 붙여놔줬잖아. 이게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군데나 틀렸습니다. 3번 협회는 공제사 운영실적 매 회계연도 종료 몇 월? 3월. 예, 매수 신청에서는 몇 개월이었어? 예, 2월. 그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공시. 예, 2개월이 아닌 3개월. 그 다음 금융감독원장은 협회의 공제사업 건전성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요, 여러분들 누가 하는 거요? 국토교통부 장관. 저절로 그냥 답은 5번이네.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할 때 누구의 승인사항? 그렇죠. 이 부분은요,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요거. 보고, 인가, 승인. 특히 보고는 지체 없이.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협회가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답은 이거네. 그죠? 저절로 저도 모르게 뭐가 나왔어? 국토교통부장. 금융감독원장이 왜 나와? 여러분들 하여간에 금융감독원장이니 뭐니 그거 나오는 건 딱 한 번이야. 그리고 나머지 모든 데는 국장관급으로 나오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일단 1번 답이요. 2번 공제계약 내용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험,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번 협회는 공제사업 다른 회계와 구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 그 다음 4번 협회 회계 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분리한다. 그 다음에 5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데 100분의 10 이상인데 뭐의 100분의 10 이상? 예, 공제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 맞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예, 협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일단 1번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X.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두 번째,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뭐요? 조합 X. 조합이요? 사단법인이요? 예. 세 번째,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를 둘 수, 얘는 맞네요. 예. 광역시니까 지부를 둘 수 있다. 그 다음,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럼 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얘도 맞네요. 다섯 번째,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 협회 총수입액, 뭐요? 공제수입액이죠. 총수입액 X야.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는 거나요? 예.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에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 얼마를 두어야 돼? 일단 얘 맞네요. 1번 답입니다. 2번. 협회의 창립총회 서울특별시에서 300인 이상 창립총회에서는 뭐요? 300, 600, 120 할 때 100이네요. 100. 300 틀렸네요. 그 다음에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해?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군구에도 둘 수 있다. 그 다음 4번 총회 의결 내용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죠. 며칠 이내? 지체 없이. 틀렸네요. 5번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